가지는 뭡니까? 선수금으로 이제 부채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급금과 선수금. 즉, 내가 선급하면, 그죠? 내가 선급하면 상대방은요, 선수금이 되는 거죠? 선급금과 선수금. 이거 대응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래할 때. 그리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가 있죠.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팔 거다. 그래서 15분에 먼저 물건을 팔았다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15분에 물건 팔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읽어보면 상품을 100만 원, 그죠? 매출하고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을 제와 나머지를, 그죠? 현금 입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현금 받았다?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 15분부터 할게요. 그러면 여기 매출이죠, 그죠? 상품을 매출했다. 여기부터 적고 100만 원. 근데 지금 돈을 100만 원 받을까요? 왜냐면 이전에 30 받은 거 있잖아요. 뭐 채집을 받. 그러면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선수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죠. 물건 줬으니까, 대체됐으니까. 이제 부채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선수금이 이때 30만 원이 뭡니까? 제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금이 발생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발생했다가 이쪽으로 뭡니까? 부채가 제거되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요? 차변이니까 이제 이 금액이 언제 뭡니까? 이렇게 있죠. 차대변이 같이 똑같은 금액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건 100만 원 팔고 돈을,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 요구, 그죠? 받은 꼴이죠. 받기 전까지 뭡니까? 돈 받기 전까지 부채로 계산했다가 내가 실제 물건 팔 때, 그죠? 제거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의 회계 처리의 2단계쯤 된다고 봐요. 2단계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이전 거래를 이해해서, 그죠? 그걸 반영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계가 높은 거죠. 아까 전처럼 물건 팔았어요, 뭐 현금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그 거래로 단일 거래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회계 처리가 이전의 거래를 이해하고, 그죠?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제거하는 분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한 조금 더 높은 회계 처리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선수금은 언제 없어집니까? 즉 상품 매출을 인식하면요. 매출을 인식하면 제품이나 하여튼 매출을 인식하면 제거되는 이죠.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수금은 매출자의 용어예요, 매입자의 용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은 누가 합니까? 매입자가 수금합니까? 오늘 수금해와. 그거는 뭐야? 매출자죠. 내가 물건 팔았으니까 수금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즉 수금이라는 말은 매입자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을 지어 나머지를 현금 입금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이 계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받은 게 뭡니까? 선수금.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그렇게는 출제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 안 맞잖아요. 일정 기간에 재무상태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0분이라 했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제를 파악하려면 문제를 읽을 때 뭡니까? 어느 정도는 탁탁탁 있죠. 이게 회계처리를 탁 인식해서, 그죠? 요점을 해서 탁탁탁 튀어넣을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는 연습을 잘 하자, 이 말이에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 하면요, 매출이구나, 이전에 받았구나, 선수금이다, 그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번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상품을 이제 받았어요. 얘가 팔았으니까 100만 원씩 팔았으니까 드디어 얘는 상품을 받았죠. 상품을 100만 원씩 받았죠. 그리고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그죠? 현금 지출하였다. 그러면 내가 상품을 100만 원 줬고
그러니까 100만 원 적죠?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만 주면 됩니까? 100만 원 주는 게 70만 원만 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봐서 뭡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간 거지, 그죠? 얘는 지급 출고, 얘는 받은 거. 그러면 내 입장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품으로 대체됐잖아요. 상품을 받았으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급금이 이렇게 없어져요. 30만. 그럼 선급금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바로 상품을 뭡니까? 매입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매입 시 제거되는, 그죠? 제거되는데요. 상품 매입 시 제거되는데, 그럼 이것도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뭡니까? 상품을 매입하면서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이렇게 나오죠. 아, 이전에 지급했구나. 그럼 뭐야? 선지급, 미리 지급. 그럼 머릿속에 뭘? 선급금 없어지구나. 이렇게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딱 보는 순간 탁탁 있죠. 아, 잠깐만, 이게 뭐지? 여기에 선급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치 보면 여기에 선급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선급금을 적는데도요. 왜 선급금을 적는 줄 아세요?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정확히 안 읽는 거예요. 최소한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 하면요. 그죠? 이전에 받았던, 그러니까 수금했다.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고. 상품을 매입하면서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하면요. 지급했으니까 선지급이니까 선급금이 없어진다는 정도는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없어지고 결국 뭡니까? 상품 매입하고 현금으로, 그죠? 100만 원을 준, 그죠? 그 꼴이 된다. 그러니까 출제가 지금 요거 있잖아요. 15번하고 13번 잘 내겠죠, 그죠? 특히 이제 15번 문제. 굉장히 있죠. 자주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것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급수는 어떤 줄 알아요? 만약 회계 1급을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그죠? 계약금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일금 받았다면 30만 원 받았으니까 제한 나머지니까 70만 원인 게 생각이 나는데 세무 2급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높은 위의 급수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그죠? 상품을 100만 원 매출하고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현금 입금 받았다면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부 조율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글을 보고 찾아서 그걸 확인하고, 그죠?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약간 귀찮게 한다 뿐이지 본래 모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아마 지금 오늘 배웠던 이것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있죠.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봐도 몇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인가? 16번, 17번입니까? 16번, 17번은 좀 입장을 달리 해가지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여자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이 대여자는 만약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행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를 바라볼까요? 이자 비용이 아니에요. 이자라면 안 돼요. 이자도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끌어먹지 말고 이자 비용인지 수익인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자 수익.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돈을 빌렸으니까 뭔가 차입자라고 불리고요. 넘돈을 빌렸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이자 비용이랍니다. 이자 비용. 자,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과실이 어떤 건지 봐야 됩니다. 얘는 이제 이자 수익을 과실을 보는 거고, 얘는요, 돈 빌리고, 그죠? 희생, 이자 비용,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6번인가요? 16번에. 이렇게 될 건데요. 자, 회사는 1년 상환 조건을, 그죠? 1년, 6개월입니까, 그게? 제가 지금 없어서 나눠줄 제가 6개월 내 상환, 그죠? 하기로 하고, 관계사에게 돈을 뭡니까? 100만 원? 빌려줬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지금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 돈을
차입한 계약을 빌려주는 것은 대여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용어가 나타날 건데 개정 과목에 있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이렇게 단기라는 개념하고요, 장기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단기, 장기. 그죠? 개정 과목에 단기, 장기를 구분합니다. 이 단기란 말이 개정에 그죠? 이름에 앞에 있으면 얘는요 1년 내에 실현이 된다는 가정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기는 1년 이내 실현 된다는 가정. 그러니까 이거는 1년 후에 그죠? 실현된다.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단기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있죠.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가 될 거고요. 장기가 붙으면요. 비유동부채나 비유동자산이 된다는 거. 이걸 좀 유동 쪽이고요. 이거는 비유동 쪽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그죠? 내가 이게 상환 기간이 만약 3년이라면요.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니까 그죠?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내에 상환이 그죠? 가능하니까 구분을 합니다. 대여금 중에서. 그래서 단기 대여금 107번입니까? 117번? 114번? 114 그죠? 114번에 보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쓴다 이거죠. 글을 읽어보고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 3년이라면 장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돈을 빌려줍니다. 현금에 100만 원 나갔습니다. 여기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상대방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17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차입하고 그죠? 6개월 내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차입하고 뭘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현금 들어온 게 아니고 뭐야? 읽어보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면 계좌로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이잖아요. 현금 나가면 대변. 보통예금도 자산이잖아요. 돈 되는 거니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걸 좀 그죠? 응용하라고 그 문제를 제가 만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뭡니까? 보통예금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왔죠, 그죠?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죠? 이 돈이 왜 들어왔냐, 그죠? 돈을 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죠? 거래를 확인하고 이 부분이 여기에 차변의 이 결과의 원인은 돈 벌었으면 수익, 돈 빌렸으면 부채, 내 돈 냈으면 자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건지 읽어보고 알아야 되죠. 돈 빌렸잖아요. 부채구나. 그럼 부채 중에 뭘 구분합니까? 유동성을 구분하죠. 1년 내구나. 그래서 이 성격에 맞는 이름을 붙입니다. 단기 차입금 262번인가요? 1번? 260번? 260번인가요? 그래서 여기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죠? 개정에 대한 있죠 이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어떤 개정을 쓰는지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데 암기를 그냥 깜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글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꽤 많은 그죠? 개정을 익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대여금이 있으면 차입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영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채권, 채무. 요거 두 개는요. 비영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채권, 채무.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채권, 채무 8가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8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있죠. 이 개정의 재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 못하고 잘 못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지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만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죠.
이렇게 자산 계정이 뭐다, 그죠? 이거는 부채 계정이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끝에 금이 붙어요. 금. 외상 매출금, 미수금, 계속 그런 식으로 금이 붙었잖아요. 자본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게 이제 계정의 이름의 명명의 기본적인 있죠. 하나의 어떤 뭐 대원칙이라고 보면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뭐 땡땡땡 이익, 그죠? 매출액 빼놓고는요. 무슨 이익? 끝에 이익이란 수익이라 이익이라는 개념이 붙어요. 이름에. 비용은요. 무슨 비, 복리수행비, 소모품비, 그죠? 그다음에 임차료, 그죠? 비용 계정은요. 이런 어떤 이름을 붙일 때 원칙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있죠.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예외. 이름만 봐서는 수익이나 비용 같은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닌 있죠. 계정은 쓰임 실제 적용의 쓰임은 비용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자본이랄지 뭐죠. 그렇게 쓰는 계정이 많이는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개 정도만 우리는 구분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있죠. 자산과 부채 중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 있죠. 그것만 조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자산과 부채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일 때 있죠. 대원칙이 뭐냐면 끝에 뭡니까? 무슨 뭡니까? 이런 붙일 때 계정은 무슨 금, 그죠? 이렇게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자산과 부채 중에서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금 미수, 여기 미수, 그 다음에 여기 개발비 하고요. 선수 미지급, 요거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 두 글자가 뭡니까? 성급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요. 뒤에 뭐가 붙든지 있죠. 헷갈리지 말고, 그죠? 혼동하지 말고 무조건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성급 미수, 개발비는 비가 아니고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무형자산, 자산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미지급 붙으면요. 뒤에 뭐가 붙더라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급금은 자산이죠? 미수금도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고 미지급금도 부채죠? 그럼 이거는 부채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선급 비용하면 나중에 계정 과목 중에 선급 비용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면 지금 몰라도 돼요. 하여튼 선급 비용 나타나면 비용이냐? 아니에요. 뭐다? 자산이다. 미수 수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익 아니에요? 자산. 선수 수익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채. 미지급 비용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용 아니고 부채.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성급 미수 놓으면 자산, 선수 미지급 놓으면요 부채. 이렇게 있죠. 꼭 좀 알아주고 나중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다가 개발비까지 좀, 그죠? 비용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쭉 이 자산편, 특히 당좌 쪽에 4개를 배우면 좀 이해가 되고 무형까지 배우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있죠. 우리 활동, 기본 채권 채무의 붕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에 대한 주의할 점, 그죠? 대표적인 거. 여기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요. 이제 드디어 뭡니까? 그걸 해봐야 되죠. 이제 뭐 계정 과목별 이해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